자, 15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에서 공로를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살림이 존중되었다. 맞는 얘기예요. 향촌 자치를 내세우며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 맞죠? 살림은 왕도 정치를 강조하고 패도 정치. 한마디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거를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3번. 그래서 인과 덕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살림은 강조하죠. 3번. 3, 4의 언론 관련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으로 표방했다. 맞고요. 4번. 중소지주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방사족이 영남지방과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지는 사태에 벌어지는 거죠. 왜냐? 다 맞거든. 지금 저는 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냐?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보면은 딱 처음 푸는 사람들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다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 살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되냐?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에 뭐라 써있냐? 살인에 대한 설명 모르는 게 아니라 조선 전기 살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조선 전기다. 그럼 조선 전기는 최소한 언제냐? 조선 전기와 후기로 크게 나누면 무슨 회란을 기준으로 한다?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하죠. 임진왜란. 임진왜란 당연히 선조 때 일어난 거 다 아실 테고. 자, 그러면 이때의 살인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이때의 살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자, 제하에서 공로를 주도한 지도자로서 살림이 존중되었다. 자,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 이 살림이 어떠한 일을 벌써하냐? 살림은 선조 전에 살인파와 훈구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훈구파가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훈구파가 살인파를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살림이 피를 봐요. 이걸 우리는 무슨 시대라냐? 살림이 화를 입었다는 사화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를 거친 다음에 결국 살림은 언제 정권을 잡냐? 선조 때 정권을 잡아요. 자, 그리고 이때 살림의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살림이 지네들끼리 또 당이 나눠져요. 이게 바로 뭐의 시작이다? 붕당의 시작인 거예요. 붕당의 시작. 법붕자, 무리당자. 그래서 살림들이 저희 법붕이면 뭐야? 어떻게 보면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친구들. 그래서 학문적 견해에 따라서 당,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나눠져요. 이걸 우리는 붕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살림이 나눠지고 처음에 어떻게 나눠지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고 이 동인이 선조 때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하에서 공로를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살림이 존중되었다. 이 붕당이 나중에 이제 이 붕당끼리의 다툼이 좀 심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 뒤에서 이 붕당에 조종하는 게 바로 누구냐? 살림이죠. 살림. 그래서 선조 때 살림은 출연은 하지만 살림이 뭐 존중됐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살림은 나중에 인조 때 가면 국가에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살림이 존중되었다. 요건 아니죠. 그냥 살림이 출연되었다 정도 보면 되는데 살림이 존중되었다. 왜냐? 이 선조 때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됐고 이 붕당 정치 때문에 나온 게 살림인데 이게 이제 가출연했는데 무슨 존중되었다까지는 얘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야 돼요. 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 조선 전기라고 했으면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번은 맞죠. 그래서 15번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과 그 당락을 다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냥 대충 읽어보면 다 맞는 것 같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렇게 헷갈리면 문제를 다시 보라.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가 그걸 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의외로 이런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살림에 대한 설명 찾아왔고, 자, 16번입니다. 자, 삼국의 항쟁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백제가 신라의 대하성을 비롯한 40개의 성을 빼앗았다. 자, 이거는 7세기의 상황이고
7세기 백제 의저왕 때 얘기입니다. 자,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원왕이 전사했다. 이건 백제의 전성기였던 4세기 근초고 왕 때 얘기죠. 자, 신라가 대가를 정복하여 가연명이 완전히 해체됐다.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자, 6세기 무슨 왕 때다? 진흥 왕 때죠. 참고로 금관가야가 멸망한 건 법흥왕이었다. 자, 그리고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였다. 그래서 이때 비참하게 죽은 백제 왕이 누구냐? 괴로워하면서 죽었어. 누구다? 괴로 왕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고구려의 왕은 누구냐? 장수 왕이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삼국시대의 문제는 보통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순서대 볼까요? 4세기 니은이 먼저고 5세기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답은 그냥 2번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푸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서 문제.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섞어놓고 순서 문제 많이 나오는데 가장 그래도 좀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17번. 조선 후기 호랑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후기 호랑 논쟁. 자, 조선 후기 호랑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 호랑 논쟁은 이것도 빈출 문제입니다. 호론과 낙론 간의 논쟁. 자, 그럼 여기다 하나하나 써볼게요. 자, 조선 후기 노론 안에서 학문적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호랑 논쟁인데 왜 그러냐? 충청도의 호론과 서울 경기지방의 낙론이 부딪힌 겁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중엽 노론 내부에서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일어났다. 맞습니다. 주리설과 주리설의 해석 문제로 이 호랑 논쟁이 벌어졌고, 자, 호론은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내세웠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물성 이론이냐, 인물성 동론이냐. 이건 호랑 논쟁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호론부터 봅니다. 호론은 그 지역은 충청도 지방이라고 했고, 호서 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충청도. 그리고 여기는 서울 경기 지방이다. 자, 그리고 이 호랑 논쟁의 본질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당시 청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이 있어요. 청나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청을 바라보는 시각. 청에 대한 시각이 호랑 논쟁으로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인성과 물성은, 인물성은 이거는 이제 차이를 강조합니다. 호론은. 어떻게 보면 주기설적 입장이죠. 차이를 강조해서 인물성 뭐라 그러냐? 다르다. 이론이라고 하고,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자, 같다. 그래서 같을 동자를 써서 무슨 논이 한다? 동론이라고 하는 거죠. 인물성 이론과 인물성 동론의 차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 어떠한 얘기냐? 자, 인성이 있고 물성이 있어요. 자, 인성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조선이고 어떻게 보면 물성은 청이라고 봅시다. 자, 그럼 인성과 물성, 인물성 이론이란 건 뭐냐? 조선과 청은 약간 다를지 몰라도 본성적으로는 어떠냐? 그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조선과 청, 인성과 물성은 본성 자체가 이는 무슨 이자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자, 다르다는 건 어떤 얘기냐? 만약에 조선이 사람이라면 청나라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자, 고로 인물성 이론이면 사람이 짐승한테 배워야 될까 안 배워야 될까요? 배울 리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짐승한테 배워? 그래서 배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걸 지키고 성약 바른 걸 지키고 사악한 걸 배척하는 위정 척사사상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 인물성 동론은 뭐냐? 조선과 청나라는 차이는 있지만 본성적으로는 같다. 고로 청나라가 짐승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고로 청나라에서 좋은 건 배우자. 북쪽 청나라에 좋은 건 배우자. 이게 무슨 사상이냐? 북학 사상으로 발전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나라를 여는 무슨 사상을 발전한다? 개화 사상을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북학 사상은 실학자 중에 중상학파, 상업을 중시하는 학파가 북학 사상, 북학파라도 불립니다. 자, 그래서 북학파.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이분들은 이용후생학파라고도 부릅니다. 이용후생학파. 여기서 또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중상학파하고 중농학파로 크게 나눠요. 실학자는. 중상학파는 이용후생학파, 북학파라고 부르고 중농학파, 농업을 좀 중시하는 학파죠. 중농학파는 무슨 학파라고 부르냐? 경세치용학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호로는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 이론을 내셨다. 호로는 인물성 이론을 내셨다. 맞습니다. 자, 낙노는 인성과 물성이 본성은 같다는 인물성 동론을 주장했다. 맞죠? 자, 호로는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생 사상으로 이어졌다. 호로는 이용후생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호로는 무슨 척사사상? 위정척사사상으로 이어졌죠. 한마디로 상종을 하지 말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호락논쟁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특히 여러분들은 인물성 이론이냐 인물성 동론이냐 이게 가장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인물성 이론과 동론 그리고 인물성 이론은 뭐로 발전하냐? 위정 척사 사상으로 발전하고 인물성 동론은 배울 건 배우자 하는 북학 사상으로 발전하고 그게 바로 중상학파의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개화 사상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17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락논쟁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연표의 가라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연표의 가라시기를 보겠습니다. 가라시기 가나다라 자, 이거는 이제 현대사 문제죠. 현대사 문제. 현대사인 건 광복 이후고 이때 현대사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이제 6월 항쟁, 6월 민주항쟁하고 이게 두 개가 현대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좀 쉽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사 기본적인 거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인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8번 연표의 가라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을 제정하였다. 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국강령 이거는 언제냐? 여기죠. 광복 이전 얘기입니다.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건국을 할 것이다. 그런 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틀리죠. 자, 2번 북한 정부가 수립됐다. 나에서 북한 정부가 수립됐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50총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벌이냐?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48년 얘기예요.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됩니다. 정부가 수립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마자 북한은 9월 달에 북한 정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고로 이거는 북한 정부가 수립된 건 나가 아니라 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립니다. 자, 그리고 다번 김과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자, 김과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건 50총선거 하기 전입니다. 한마디로 분단을 막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지만 성과는 없었죠. 자, 그리고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특별법이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때, 여기를 잠깐 이제 조금 헷갈려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 50 총선거가 있죠?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8월 15일 날 있어요. 8월 15일 날 있고, 그러면은 7월 17일 날 이 사이에 뭐가 있냐? 헌법 제헌절이고, 그 다음에 북한 정부 수립은 제가 다라고 썼는데, 여기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8월 15일 날 있었고, 북한 정부 수립은 그럼 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 라가 되는 거죠. 라가 되고, 이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니까 바로 북한도 니네 먼저 설립했어? 우리 설립할 거야. 그래갖고 9월달 1948년 9월에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8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짤막한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이었고, 반드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이제 19번을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그럼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 19번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근데 다 오라. 근데 앞에 뭐가 써있냐? 조선 전기라고 써 있어요. 자, 이런 식의 문제들, 이런 거 제가 분명히 주의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영조와 정조 비교하는 문제, 무조건 빈출 문제로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국가 문제, 초기 국가에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얘기 드린다면, 아까 초기 국가 자, 요 위쪽에 부여가 있습니다. 부여. 그리고 요쪽에 백두산 근처에 고구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옥저, 함경도 쪽에 동해안 쪽에 동해, 그리고 이 밑에 사만이 있죠. 자, 이 사만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한다면, 이 사만은 나중에 이제 백제가 되는 마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라가 되는 진안, 그리고 여기에 변안이 있죠. 그리고 마한은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고, 이때 54개의 소국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바로 목지국입니다. 그럼 목지국이 백제가 됐냐? 그건 아니죠. 나중에 이 목지국을 압도한 게 무슨 국이냐? 백제국이 됐고, 결국 마한 전체를 차지하면서 백제입니다. 그리고 신라하고 진안하고 변안은 12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이 진안에서 무슨 국이 가장 무슨 국이 최고가 되냐면 사로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로국이 여기 이제 진안 전체를 차지하고 나중에 신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안은 통합이 못 됩니다. 백제나 신라처럼.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개의 가야 연맹체로 이제 유지가 되죠. 그래서 변안은 가야 연맹. 가야 연맹이고, 초기에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국가가 무슨 국가냐? 금관가야죠. 그러다 이 금관가야가 나중에 이제 400년 사건이라고 광개토대한테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대가야로 중심지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국가는 이 정도만 아시면은, 초기 국가, 이거 한번 아까 얘기를 안 드렸는데, 한번 조금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요 위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